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599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이제 4,335명입니다. 사망자도 계속 늘어 26명이 됐습니다. 먼저 KBS 재난방송센터에서 이 시각 코로나19 현황 전해드립니다. 신방실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33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제와 비교해서 599명이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체 확진자 10명 중 6명은 대구 신천지 교회와 연관돼 있습니다. 사망자도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전국 상황을 보겠습니다. 어제 0시 이후 추가된 확진자 123명은 아직 지역별로 분류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역별 통계는 오늘 오전에 다시 업데이트가 되겠지만 대구에서 여전히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고요. 경북 지역과 합치면 전체의 88%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계속 환자가 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서울은 91명으로 확인됐고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합쳐서 190명입니다. 특히 최근 충남 지역에서 증가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78명으로 대부분 천안 지역에서 체육시설 감염으로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크게 늘었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날짜별로 추세를 보면요. 지난 2월 말부터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 이상으로 늘었고요. 특히 29일에는 81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다시 500명대로 줄어들면서 확산세가 다소 진정된 게 아닌지 희망적인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셨듯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충남 지역을 비롯해 소규모 감염은 계속 늘고 있어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확진자를 연령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20대의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50대와 40대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사이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신천지 교회 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가 이뤄졌죠. 신도들이 대부분 젊은 층에 집중돼 있어서 20대 확진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 증가와 함께 사망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에서만 4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대부분 고령층이었고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를 보면요. 대부분 50대부터 90대까지 나이가 굉장히 고령층이고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정부가 밝힌 코로나19의 치명률은 0.5% 정도지만 80대 이상이 고령자의 경우 치명률이 3.7%, 그러니까 7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까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환절기라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시기죠. 이번 주를 변곡점으로 확산 추세가 주춤할 수 있도록 특히 고령층의 시청자들께서 건강관리와 개인 위생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네, 조금 전 사망자가 2명 더 추가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코로나19 특성 중에 하나가 초기 전파력이 아주 빠르다는 거죠. 또 나이가 많고 평소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위험군 환자가 우선적으로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2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로 따진 치명률은 0.5%입니다. 3, 40대는 0.2% 정도지만 60, 70대로 갈수록 상승하다가 80세 이상 고령층의 치명률은 3.7%로 급격히 높아집니다. 특히 고령의 지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 치명률이 높았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그 40대 경주에서 사망하신 그분 빼고는 다 100%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군을 우선 치료하기 위해 정부가 중증도 분류 기준을 새로 내놨습니다. 시도의 환자관리반이 먼저 확진자의 맥박과 체온, 호흡수 등을 측정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점수화한 뒤 최중증부터 경증까지 4단계로 나눕니다. 중등증 이상 환자는 음악병상이나 감염병 전담병원에 우선 배정되고 경증이면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고위험군은 중증으로 간주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 기저질환자, 임신부와 고도비만, 이식 투석 환자,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고위험군으로 간주됩니다. 위급한 중증 환자를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할 때는 국립중앙의료원 상황실이 나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 절차 없이 직접 병실을 배정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한 지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에 가지고 있는 최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은 국가적 자산입니다. 적절한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전염 가능성 때문에 환자 이송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효율적인 이송 체계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평소대로라면 어제는 각급 학교의 개학일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주일이 미뤄졌는데 정부가 이를 2주 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예년 같으면 입학식으로 한창 시끌벅적할 때지만 지금은 아예 문조차 닫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일이 일주일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2주 더 개학일을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증가세가 꺾이는 데 있어 앞으로 2주가 분수령이 될 거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학습 환경이 안전한지 확인하려면 일주일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은 오는 23일로 늦춰졌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중 미성년자가 급증하는 추세 속에서 학교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에는 지역별 상황에 맞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 온라인을 통해 학습과 생활 지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최대 10일간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모 한 명당 최대 5일까지 하루 5만 원씩 자녀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현행법상 휴원을 명령할 수 없는 학원에 대해서도 정부는 휴원을 거듭 권고했습니다. 대신 학원의 방역과 소독을 지원하고 휴원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각 대학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이나 과제물로 수업을 진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유례 없는 3주 개학 연기까지 결정하게 된 건 지금이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을 골든타임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거듭 당부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거리 두기인데요. 왜 지금이 중요할까요? 김유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회사 회의실. 평소 같으면 직원들로 가득 차 있을 시간인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임신부라던가 혹은 감기 환자 같은 분들에 한해서는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직원들이 운동과 동호회 모임을 위해 찾던 회사 내 공간도 전면 폐쇄됐습니다. 회식은 당연히 금지, 비즈니스 미팅도 가급적 줄이고 있습니다. 같은 사무실 내에서도 직원들 간 접촉은 최대한 자제합니다. 아무래도 대면 보고를 주로 했었는데 요즘은 서면 보고를 하는 경우도 많고 메신저로 보고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주로 찾는 식당 가도 손님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회식도 안 하시고 술자리나 아니면 이런 여럿이 모이시는 분은 안 모시려고 그러고 그냥 간단하게 식사 정도만 하시는 그런 손님만 있어요. 집단 감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는 지난달 16일, 14일 잠복기가 1일에 끝이 났고 2차 전파가 있었다면 잠복기가 이달 초까지 이어집니다. 앞으로 최소 일주일, 이른바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집회나 종교행사 등 모임을 취소하고 재택근무나 휴가를 늘려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해달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이제 국민들이 직접 방역의 개인 주체가 되셔야 합니다. 특히 당분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동을 자제하시고 접촉을 줄여주십사 하는 사람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동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아동센터 등 많은 다중이용시설들이 임시 폐쇄됐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나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외출 땐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각 지역 선별 진료소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별진료소에 갔다가 오히려 감염원에 노출될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차에 탄 채로 검사받게 하는 진료소를 도입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선별진료소로 차량이 들어갑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만 열고 안내를 받습니다. 문진표를 받아 작성하면 체온을 측정하고 체온 한번 볼게요. 36.8도 나오세요. 의료진이 증상을 물어봅니다. 기침이 많이 나오세요? 기침 가래약을 혹시 드셨나요? 이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도와 코를 통해 검체 채취를 합니다. 검사 결과는 6시간 뒤부터 나오는데 폐 엑스레이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하면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안내를 받습니다. 차들은 이 길을 따라 한 바퀴 돌며 검사를 받고 나가는데요. 모든 검사가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차에 탄 채 검사를 받기 때문에 혹시 모를 감염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진료소 입장에선 소독 시간을 줄여 더 많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의심 환자들 다녀간 그 공간 소독 문제가 제일 문제였거든요. 공간을 비우고 환기시키고 해도 최소한 30분 정도가 필요한데 계속 늘어나는 물량을 고려하면 환기 시간 같은 게 너무 이제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고안을 했고요. 경기도 고양시의 승차 진료소에는 5일 동안 1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를 관리할 인력이 빠듯한 상황입니다. 행정직과 보건직이 하루에 10명, 20명이 소요가 되고 있으며 의사협회와 대형 병원에서 의료진을 파견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검사 속도를 높이고 감염 위험은 줄이는 방식에 대구, 인천, 세종, 울산 등 도입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오늘부터 차례로 은평, 서초, 송파, 강서 등 4곳에서 승차 진료소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정부가 마스크를 공적 공급한다고 했지만 판매 장소와 시간도 매번 달라지고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하다 보니 특히 노년층은 마스크 구하기가 더 어려운 형편입니다. 게다가 마스크 행렬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거리 두기도 안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반성한다고 밝혔고 일부 자치단체는 마스크 무상 배부에 나섰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마스크 580여만 장을 공적 판매처에 공급했다는 어제도 우체국마다 마스크는 몇 분 만에 동났습니다. 저희도 시간이 계속 바뀌어서 이 말씀을 못 드려요. 지역마다 매일매일 파는 곳도 시간도 제각각. 마스크를 살 가능성도 정보와 기동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매처별로 1인당 수량 제한이 있어도 파는 시간과 장소를 알면 돌아다니면서 사서 모을 수 있는 반면 정보와 체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은 상대적인 어려움이 더 큽니다. 마스크를 하나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봐요, 이게. 게릴라 판매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공영 홈쇼핑도 노년층에겐 쉽지 않습니다. 동작이 느리잖아요. 모든 게 또 이거 소식도 늦고. 젊은 애들은 뭐 핸드폰으로 막 금방금방 뭘 알던데 우리는 그런 걸 못 하니까. 지점이 많은 편의점에서 공적 판매를 하자는 업계 주장도 있지만 생산량이 한정된 상태에선 이것도 동네별 줄서기에 그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약국 공유 시스템으로 개인별 구매 수량을 제한해 사재기를 막거나 주민센터를 통해 배급하자는 청원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금 뛰어다니게끔 하지 말고 아파트, 경비실 통해가지고 일주일에 몇 장씩 배급 형태로라도 해가지고 여당에서도 마스크 무상 공급 검토 주장이 나온 가운데 부산 기장군은 마스크 170만 장을 확보해 가구마다 무상 배급을 하는 등 일부 지자체에선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에게 사죄하고 방역당국엔 고맙다며 큰절까지 했는데요. 기자회견장 주위에서는 신천지를 규탄하며 항의하는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회견이 열린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앞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회색 정장에 마스크를 쓴 이만희 총회장이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뭐라고 이 사람 사죄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정부에 감사하고 용서를 구하며 국민들께는 사죄한다면서 큰절을 2번이나 했습니다.
이때 전직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시계를 착용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앞으로 사퇴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도 우리 자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잘 협조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교회 시설 등이 폐쇄돼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교회도 하나 다 문 닫아놓고 살아에 오고 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지난달 29일 가평의 한 병원에서 진단검사를 했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기자회견장 인근에선 신천지에 피해를 입었다며 신천지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 딸이 코로나 검사를 검진을 받게끔 도와주십시오.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달 17일부터 평화의 궁전에 머물러 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신천지 측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에 참석했던 52명 중 6명의 신도가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도 대남병원이 아닌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됐을 거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천지 측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청도 대남병원을 방문했던 신도는 5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병원에선 이만희 총회장, 친형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구 경북의 그 대남병원 방문자 중에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분이 양성자 6명, 음성 5명, 무증상자 29명 이렇게 알고 있고요. 네, 대구 경북 지역이 아닌 타 지역 분들은 음성 5명, 5명이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이셨고 또 7명은 무증상으로 보건소 검사가 없습니다. 이 병원을 다녀온 사람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6명. 6명 모두 신천지 대구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해서 대구 신천지 교회 관련 확진자가 2,418명에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확진자가 119명으로 이 6명은 확진자가 많은 두 곳을 모두 다녀간 겁니다. 신천지 측은 대구 예배에 참석한 신도만 감염된 점을 볼 때 청도 대남병원에서 감염된 게 아니라 교회 예배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뭔가 바이러스가 전파되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대구 경북 지역 중에 대구교회 성도들만 양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구교회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이 아닌가라고. 2월 9일과 16일 예배에는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 1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우한에 있는 해외 신도들 가운데에는 한국인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우한에 있는 357명은 그중 356명이 모두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1명은 라오스 국적자입니다. 신천지 측은 바이러스의 전파 과정은 정부 역학조사로 드러날 거라며 방역 당국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보건당국의 검체 채취에 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와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기도 과천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회장의 검체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염 여부를 검사하며 판정 결과는 오늘쯤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의 하늘 막다가 점차 흐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벽 한때 동해안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살짝 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철원이 영하 4도, 세종 영하 3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고요. 낮 기온 대부분 10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철원이 10도, 서울과 강릉이 11도, 부산이 12도, 광주가 13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고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 한때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 특보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